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지금 화면을 다시 보면서 음, 어디 나와 있나? 음, 나왔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음, 오늘 82페이지 보면 주택 주택 건물 관련자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5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주택 관련해서 자신이 살 집은 정인, 인성을 살피고 일할 사업장을 재성으로 살핍니다. 자, 그러고 투자한 부동산은 매매는 재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지재성에서 가장 지금 현재 딱 나한테 붙어 있잖아요. 현재 재성은 지금 팔아야 할 땅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 땅이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매도자가 값을 높게 너무 책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예. 좀 요 밑에 하나 사례가 보면 정의, 경인, 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목은 편제를 월지 해가 인에 한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인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조금은 돈을 좀 높게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인인데 해가 중간에서 금생수 수생목 돌아가지요. 그래서 인의 항목을 해서 좀 높게 작용함.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자, 일지가 만일 월지극을 받고 있다면 일지가 월지극을 받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조금은 평가절하고 있는 거야. 그 돈. 무슨 말인가 하면 경인이자 인이 이제 자기 땅이거든. 현재 땅인데 이 땅을 월지가 생기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아주 좋게 보는 거야. 그게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고, 인목이 월지가 신에서 인신충한다든지 그걸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 땅을 좀 하찮게 보는 거야. 그게 낮게 보는 거야. 이 경우는 높게 보는 겁니다. 자, 자기가 높게 본다는 이유는 뭐냐면 일지에 있는 현재 팔아야 할 그 땅, 인목 땅을 월지가 제 생애족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하려고 하면 좀 낮춰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팔고는 싶은데 손해는 보기 싫은데 정말 손해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해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용자가 너무 많이 끼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빨리 팔아야 해요. 빨리 팔수록 내가 이익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잡아서 뭐 늦게 팔아도 상관없으면 원래 뭐 돈 될 때까지 파는 건데 웬만하면은 그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 집을 매도할 때 정인이 일시에 나타나고 재성은 시분에 있다. 만약에 일시나 시분에 인성이 없으면은 팔집이 상가이다. 주택이 아니고 상가다. 그래서 집이 재성이 현재 내가 인성이 어디 떠 있는지 그러면 내 정인이 일시 있잖아요. 그러면 정인 자체가 그 내한테 보면은 나타나고 정인이 이제 나타났고 재성이 시분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일시에 정인이 있고 시분에 재성이 있으면 재가 인을 극하겠죠. 그런 구조가 되면 집이 지금 매도될 딱 매도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자, 뭐가 있습니까? 일시에 정인이 떴고 그 다음에 재성이 시분에 와 있다면 그건 판매하려고 지금 모든 게 조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소송 문제. 자, 다시 말합니다. 사주에 누가 와서 스님 우리 저 상가 팔릴지 봐주세요 하면 뭘 봐야 돼요? 상가.
재성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 내 사는 집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인성은 동태를 살펴야 돼요. 정인, 네, 정인 동태를 살펴야 돼요. 정인은 전 편인이라도 살펴야 돼요. 그것이 제가 그걸 받고 있으면 팔린다. 제가 그걸 받고 있으면 그건 팔리게 됩니다. 왜? 인성이 이제 제가 떴잖아요. 인성과 제가 떠갔으면 팔리게 된다. 근데 재성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재성. 그 상가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떠가지고 그 제가 내가 역량이 충분하면 돈이 되는 거야. 근데 역량이 부족해. 근데도 제가 떴어. 그러면 팔리긴 팔리는데 조금 돈을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재성은 돈을 뜻하는데 상가는 재성인데 인성은 내가 살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송 문제는 항상 원고 피고가 있는 거거든요. 소송에서 원고 피고 있는데 주로 일간이 원고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대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피고가 되더라도 상대가 상대성이니까 내가 원고가 되면 상대가 피고가 되죠. 내가 피고가 되면 상대가 원고가 될 겁니다. 근데 힘 세기는 뭐냐면 일종의 세기를 보는 거야. 자, 경진하고 경술이 있다 그러면 경진이 세요. 그렇죠? 신묘가 있고 신묘가 있으면 누가 세요? 신묘가 세잖아. 그렇게 따진다 이 말이에요. 자, 소송에서 상대는 급제에 해당하므로 급제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소송에서 급제가 없는 경우는 비견도 봅니다. 알겠죠? 비견도 상대로 본다. 어쨌든 비급이 소송 상대다. 일간의 역량과 비급의 역량을 비교하여 소송 성세를 판단한다. 조금 더 역량 비교했죠. 소송 문제 비급이 상대방이 보로 비급의 강약의 동태를 보인다. 봤더니 비급이 신묘야. 나는 뭐야? 나는 경진인데 옆에 신묘야. 그럼 누가 이겨? 경진이 내가 이기잖아. 옆에 신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신묘가 절제 있는데. 그렇게 따집니다. 강력 따진다. 미래를 나타내는 시주, 본주의 인성이 있으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소송 문제에 바로 내 바로 옆에 시주에 나를 도우는 인성이 붙어 있어. 이렇게. 안 그러면 하다못해 비견이라도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비견들은 이제 인성이 나한테 붙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관인 상생하면 참 좋아요. 관이 인성을 생해주고 하면 유리하더라. 자, 천간에 비금이 보이면 소송 당사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료해. 근데 천간에 비급이 안 보여. 그럼 소송 주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불분명한 소송 주체가 모르고 아직까지 숨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소송 결과가 명료하다. 남편과의 소송은 뭐예요? 남편과 소송은 보통 소송은 비급으로 대입하지만 남편과의 소송은 남편이 관살로 봅니다. 남편과 소송할 때는 비급을 찾지 말고 관사를 찾아내야 돼. 여기 핵심입니다. 남편과 소송하는 경우는 남편을 비급을 보지 말고 관사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때 관청을 뜻하는 정관이 인성을 생해주면 소송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자, 소송 문제, 일단 진학 문제 많이 물어보지요. 공부의 방향과 능률 문제인데 적성진로로 그러는데 만약에 5줄로 봤더니 인성이 가득해. 지지가 저 인수국이라 그런 경우는 인수가 가득하다 말은 공상망상이 많은 경우고 나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공부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많이 뜨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망상하고 논다 이 말. 그래서 딱 보자마자 누구 물어왔는데 인수가 딱 떠서 공부 안 하구나. 그래서 얘는 아직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머리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여행이나 보십시오. 배낭여행 좀 다녀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시키면 나다고 이게. 알겠죠? 억지로 공부하면 안 된다. 자, 명리학 공부하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저 사주 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무신일주는 그날의 무신이다. 무신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일주가 무신이다 말이야. 그걸 물어보면 이때는 무신은 어떠시 하면 내가 지금 막 했는데 나의 식식이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풀어먹어. 천하가 나라.
무토가 천하잖아, 천하. 무토가 원래 천하잖아. 천하에 내가 힘이면 내가 그냥 무신인데, 사실은, 예, 그야 와서 물어보지. 저,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무신 이랬던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배워온 게 아니라, 스님, 공부 좀, 저 좀 배워볼까요? 왔는데도 딱 보니까, 이게 딱, 당신은 공부 많이 배운 사람인데 뭘 더 배우려고 그래? 딱 그랬더니, 에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요, 아까 말한 기문둥합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자랑을 엄청 늘어놓더라고, 그게. 자랑하러 간 거야. 응? 무신 일주 온 사람이 자기 자랑하러 온 거야. 실컷 자랑.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가지고 보고, 선생님, 저 공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 그날 일주가 무신 일주에 역량이 충분해. 충분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뭘 더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자마자 딱 본식을 나타내는 거야. 사실 저는 공부 좀 하긴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한 2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스 대는데 뭐도 하고 뭐도 알고 많이 알더라고요. 아유, 일부러 그래, 일부러 가다가 여기 쓰라섬에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아는가 싶어서 약간 그 테스트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별별 사람 다 있어. 서서히 말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만이 가득해서 분주에 또 평란이 뜨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명략을 배우려면 인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있고 실제 풀어먹으려면 식상이 있어 좋아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보니까 식상도 있고 인성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거는 배워서 풀어먹겠다. 역학 공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편인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뭐요? 식신. 편인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된다. 미래를 나타내는 시주에 상관생지가 있고 분주의 비근이 가득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배울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고집과 암만이 가득하다. 비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분주에. 근데 아직 실력은 안 되면서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상관생지가 뜬 경우예요. 아예 공부도 안 하는데 먼저 막 풀어먹으려고 그래요. 사주의 인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토 속에 정화가 있는데 천간에 투출된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정화가 만약에 무토일 줄 알면은 화생토해야 되는데 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성이 보이지 않는다. 서성이 보이지 않으면 서성 인연이 없지요. 본인이 좋은 서성을 만나지 못하거나 좋은 서성을 만나도 자기가 호감을 가지지 못한다. 안 그러면 서성이 제자에 대해서 별도 뜻이 없거나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일지시주, 분주에 인성이 가득하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망상이 가득해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상이 보이지 않으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남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내라. 군대 보는 게 제일 좋다. 군대 가면은 그냥 그것을 해결하고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온나. 자, 목적이 보이려면 식상을 찾아야 되고, 결실을 보이려면 뭘 찾아야 돼? 재성을 찾아야 된다. 목적은 하고 싶은 마음. 자, 목적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의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의지. 왜 이나 영이요? 하고 싶은 의지나 욕구 이런 것이 식상이다. 자,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질병 문제도 많이 묻습니다. 자, 질병 문제는 얘기했지요.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를 보라. 일주를 봐라. 일주가 신체다. 비경 만약에 그날이 갑인이었다. 일주가.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가 평간이다. 갑신. 문제 있지요. 갑신인 것 같으면 문제인데 그거는 중상이 아니면 사망이다. 인성은 치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 생사 여부 시기를 수명은 인성의 동태로 살펴라. 일지의 평간이면
병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진 경우고 만일 시주나 분주의 인성이 보이지 않고 관성이 강해지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알겠죠? 이해합니까? 그리고 노인의 수명을 물어보러 오는 경우에 노인의 수명을 물어보러 오면은 합할 때 합이 일어나고 신강할 때 신강하고 그날의 일주가 인성이거나 또는 그 비견이라서 있으면서 합하는 일이 일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거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젊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충을 봐라. 그 누누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분실물 찾는 문제. 분실물은 우리가 항상 분실물을 뭐로 보느냐면 재성을 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일주를 강아지로 봐요. 지지가 평간이면 이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밥도 못 얻어먹고 있는 상태야. 근데 만약에 편인이다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급제가 있으면 누가 가져가 버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용신이 인성의 상태가 무력하고 방해받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제가 뜨면은 이제 누가 가져갔지요. 방향, 인중 속에 있는 지장간을 봐라. 인중 속에는 각각 병이 있으니까 만약 인이 떴다면 동남간에 있다. 그 개가. 그렇게 잘 모를 때는 그냥 일지를 봐가지고 일지 속에 있는 걸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뭐 금수가 있다 그러면 서북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물건을 분실을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물건 분실도 재성을 보는 겁니다. 일간이 주인이요. 일지는 분실물. 일간은 누구요? 주인. 일지는 뭐예요? 분실물이란 말이에요. 그 무자 같으면은 무자는 자신에 속하는 물건이죠. 자신에 속하는 물건이다.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급이 보이지 않으면 근데 비급이 안 보여요. 자, 무자가 있고 주변에 비급이 없어요. 그럼 아무도 안 가서 손 안 댔어. 근데 무자인데 거꾸로 급제면 뭐예요? 급제는 축이나 미나 안 그러면 천간에 기토나 이런 게 떠 있으면 내 물건은 손을 댄 거야. 급제는 손댄 거거든. 그래서 내 물건 잃어버려서 찾고 잘 때는 영양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영양은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급제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급제가 보이면 나무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한번 자 오늘 신나게 많이 넘어가네요. 자, 농작물 작황, 가축, 번식시계. 농작물 작황은요, 내가 생해내는 거잖아요. 식신 동태를 보는 겁니다. 가축의 사육, 양봉, 양어 같은 거는 식상 내가 기르기 때문에 식상을 살피고, 그게 언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는 따져 재성을 따져야 돼. 무조건 돈을 따질 때는 재성을 따져야 돼. 길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잘 기를지 안 기를지는 식상 동태. 이 물건을 잘 기르고 이 양봉이 잘 됐거나 또 뭐 이 양어가 잘 됐거나 따지는 건 식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출하 시기나 판매를 하려고 하면 재성을 따져야 된다. 자, 출하 시기는 그날 봤더니 제다신약 구조였어. 그날 오주가. 그럼 언제 출하 시기를 잡아야 하면 비극과 인성 시기를 갖다가 찾아줘야 돼. 달력을 보고 오늘 뜬 제다신약 구조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그날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비급이나 인성을 찾아서 달력 쭉 밑에 지지를 봐. 그럼 그 관련된 비급이나 인성되는 것을 찾아서 그냥 출하를 좋겠다. 알겠죠? 만약에 신강구조다. 신강구조 같으면 당연히 식신이 생제예요. 식신과 재성을 찾아야 돼. 그런 날짜를 찾아야 돼. 알겠죠? 네. 출하 시기라도 이거는 이제 신강하면은 식신재성을 찾고 신약하면은 인비 그걸 찾아라. 조상산소 문제. 조상산소 편인을 찾습니다. 편인이 있으면 없으면 인성을 판단하고 어쨌든 편인을 찾아봐. 편인이 없으면 정의나 좋다.
그래서 뭐 한다는 뜻이냐 이거. 그러면 조상산소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뭐냐, 편인이 그걸 받고 있는 거야. 자, 편인이나 또는 인성이 그걸 받는다. 뭐한테? 재성한테. 알겠죠? 그 좀 산소가 문제가 있느냐 볼 때는 재성이 날뛰고 있느냐 안 뛰느냐 봐라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로 볼 때 어느 정도 물상으로 볼 때에는, 응? 물상으로 볼 때는 그 누가 와서 우리 저 할아버지 산소 좀 봐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오주는 시간도 보지만 공간도 본다 그랬잖아. 그럼 봤더니 오주가 전부 다 물이 많아. 무토일주에 밑에 막 물이 막 많아. 무자에 막 해가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 산소에 지금 물이 차 있을 가능성이니까 빨리 산소를 개봉해보고 물이 있으면 옮겨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면 되겠어요? 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제다신육 구조. 봤더니 그날 제다신육 구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전개가 제다신육 구조로 말하면 탁해. 무슨 말이 많아?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도 순탄치 않은 거예요. 또 돈 하다가 그냥 지금 심리 상태도 탐욕으로 뒤집혀 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오주도 보면 오주를 보면서 그 사람 심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그 상반기의 과목이 오주 상담 심리하고 바꿔요. 명칭은. 그냥 뭐 오주가 재미없어. 오주 상담 심리하고 내년에 명칭 바꿉니다. 예, 그래서 강의할 겁니다. 역량은 부족한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탈이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궁금하다. 공부해야지. 근데 인성이 가다한 거죠. 인성이 가다하면은 망상이 가다해서 무슨 일든지 안 되어지요. 이때는 오히려 머리 비우고 놀아야 돼. 노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배낭여행하고 여행이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애가 그 사주를 봤더니 인성이 안 좋아. 그때는 좀 쉬어라 그래야 돼. 쉴 때도 그냥 쉬게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견문 넓혀야 돼. 진짜 여행 좋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 안 쓸 경우가 있다. 자, 그때는 자 우리가 뭐 극신약합니다. 너무 신약하다. 이때는 해결책은 인성인데 일시분의 인성이 없으면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극신약인데 인성이 안 보이면 해결책이 안 보인다면 뭐만 많이 보여요? 식신재성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약할 때는 인성이 보여야 되겠다. 일지가 식상이면 뭔가 일을 찾아 헤맨다. 일지 식상인 경우가 신해 식상 또 뭐 있나? 식상 무신 뭐 흔히 많잖아요. 식상 상간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상간 뭐 있어요? 상간 글자 중에 좋은 거 제일 좋아하는 상간 글자. 을사상간 좋아요? 을사상간? 을사상간이 좋으냐고. 안 좋아요? 신의 상간 좋아요? 신의 상간. 아니 좋다나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좋으냐 이게 내가. 신혜가 좋으냐 신혜 을사. 본인하고 서로 맞춰보면 내가 을사가 내한테 맞을까?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일간을 대비해 보라니까. 자기 일간과 일주일씩 해보면 신혜 난 좋겠어. 나는 을사가 좋아요. 내가 왜 수일주에 이제 을사가 좋은 거거든요. 상간생제잖아. 그러니까 식신생제잖아. 그렇게 을사 일주로 내한테 맞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맞춘다 이 말이야. 알겠죠? 나한테 좋은 거. 그래서 딱 따져보면 그 날짜, 그 시간, 그 달, 그 연 이렇게 따지는 거야. 사람을 만날 때도 을사일 좋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기하고 맞는 사주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시지의 평간, 분주의 정간. 말했다. 평간이 있으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또 분주에 또 정간이잖아요. 이렇게 정간 평간이 있으면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월지의 금이 해결적이다.
이때는 월지. 요거는 뭐냐, 계묘일주에 월지가 갑신이잖아요. 계묘일주에 갑신이면 개수가 좀 자기한테 힘을 얻으려면 금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금이 오면 좋겠다. 계묘일주는 예, 금이 해결책이다. 월지 금이 해결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지요? 예, 금은 이때 일주가 뭐라고요? 일주 적어놓고 일주를 개수요, 개수. 이때 예를 들었을 때 일간 있죠? 그 나오면 글자 나오죠? 안 나옵니까? 내용 차이 얘기하고 있나? 일간 계묘. 계묘일 때는 계묘. 집 보고 있나요? 일지 계묘. 여러분 보고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옵니까? 그렇지. 자, 일주가 계묘인데 이때는 뭐냐면 월지에는 뭐가 좋다고 얘한테 갑신이 좋다 이 말이에요. 갑목이 묘를 치주기도 하고 갑목은 나의 우리가 도와주는 인성이 되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극신약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극신약일 때는 인성이 용신입니다. 인성이 용신이고 그때 나한테 좋은 거는 여자들 친정하는 거, 또 나의 형제들, 친구 다 도움돼요. 또 친구, 형제 다 도움돼. 극신약일 때. 친정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도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성 용신이면 기도를 하는 것이 방편인데 이때 용신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내한테 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성으로서 인성이 이제 용신이다. 이때 역시 인성이 이제 용신하고 인성, 약간 인성이 필요한데 이때는 금이 용신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왜 관세음보살이냐? 관세음보살님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머리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정토에 계십니다. 극락세계. 그러니까 금. 적어놔요. 관세음보살님은 옆에 이어놓고 아미타불이 금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읍시다. 아미타불. 서방정토. 아미타불 서방정토 계십니다. 극락세계. 서방의 극락이 있어. 서방 극락.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본다. 용왕은 물이죠. 용왕은 뭐니도 용왕은 물이다. 물. 좋아.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자, 목이 용신이다. 목이 용신이면은 화가 일간이겠죠. 화일간. 그럼 이때 산신, 산에, 나무. 산신기도 좋겠다. 산에 가면,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각, 세 가지 성인들이 모시고 있는데, 첫째, 산신, 칠성, 독성. 오늘 잘하시네. 그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자, 뭐라고요? 삼성이 맨 처음에 산신, 그 다음에 칠성, 독성. 근데, 자, 산신은 우리 산신님입니다. 칠성은 뭐냐? 북두칠성. 그걸 옛날 민간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독성각이라는 건 이제 저 인도에서 오신 우리 이제 독성님이라고 해요. 나반존자인데 요 세 분들은 나반존자는 인도의 민속 신앙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산신이나 칠성은 한국의 민간 신앙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박대하지 않고 다 존중해서 따로 절에 가면 한쪽에 대웅전 옆에 한쪽에 위쪽에 항상 모시놓고 존중합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민간신앙 존중이라고 그래요. 삼성각이라고 그래요. 그게 산신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용왕을 또 하는 사람. 용왕이라는 것은 용이 탁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남순동자라고 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절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큰 연못이. 자, 화음성중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조금은 우리의 그 우주에 있잖아요.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많아요. 그 신 중에서 나쁜 신들도 있어요. 나쁜 신들은 악신이에요. 근데 선신들은 또 그 악령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엄성종은 선신들이다. 착한 신들. 예, 우리를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우리 이 불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화엄성종인데 예, 선신이다. 선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자, 이 선신들을 우리가 화라고 그래요. 화 쪽이다. 그 다음에 토는 지장보살, 토는 땅이지요. 지장보살은 땅 속에, 지옥 속에, 예, 지옥 문 앞에 계시면서 지옥 문 앞에 계세요. 모양은 어떻게 생기면 지장보살 모양은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에서 깎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대요. 6한장 찍고 있어요. 그림 보면 자 어떻게 스님 모양을 해 있고 6한장을 짚고 항상 어디 앞에 있어요? 지옥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해 주려고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면 되겠죠. 뭐 하느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뭐 마호메트 신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묘 호랑교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 보면 어떤 사람 보면 그걸 호랑교가 아니고 나무, 묘랭, 호랭, 객교, 호랭, 객교.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인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법화경은 법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법화경에 귀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무, 묘법, 연화경. 그런 게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자, 미래 조짐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떠나 여행을 좀 합니다. 요새같이 막 이럴 때면 어려운데 어디 여행을 가요 하지만 그래도 대강여행을 짊어지고 외국을 못 나가면 차라리 한국이라도 한번 산천을 돌아보면 힘도 생기고 뭔가를 하고 싶은 힘이 됩니다. 또 기도를 하십시오. 힘들 때. 일을 찾으려면 식상을 봐라. 식상이 보이지 않으면 잘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항상 얘기했지만 손재주는 뭘 봐라? 식신. 그 다음에 말재주는 상관. 그렇습니다. 자, 부동깨. 사주ባት 부동깨는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비견과 이때 정인인데 정인도 있지만 사실은요. 예, 인성. 예, 비견 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인성과 비급을 합치죠. 인성과 비급을 하십시오. 비급이 많을 때. 인성과 비급이 많을 때를 말한다. 부동깨는 그냥 책 보면 지는 거 좋다. 인성과 비급이 많을 때. 자, 7번 문제. 사주에 편관이 가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개미인데 주변에 턱 이때는 매우 힘들어요. 월지 기축에 일주가 개미인데 월지가 기축이다. 편관도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 시간과 분지까지 관살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월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월만. 그런 경우 어떠냐면 내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개미일주인데 전부 다 앞뒤가 전부 다 토야 토. 응. 아니 개미가 아니고 다 토야 토. 개 옆에 좀 토가 정확하지.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든다. 그때는 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하라. 편관이 많은 타는 뜻은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는 뜻이다. 편관은 칠살이라고 합니다. 세월만 죽이고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살아갈 의욕도 나지 않는다. 이때 참 좋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힘되는 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그런 걸 공부를 해두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 심리 상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러면 해주고 또 사람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우리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 모르게 희망을 주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것들에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주는 것이 이제 불교 심리학이니까 그걸 배워주면 좋겠습니다. 여행 문제. 관살이 보이면 여행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자, 여행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상관이 많이 뜨면 좋아요. 즐거우니까. 상관이 뜨면 좋겠다.
상관이 뜨면 멋진 영입니다. 단체 여행은 군급 쟁제가 뜨면 왕좌왕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단체 여행 할 때 우리 단체 여행 가면 원래가 왕왕하잖아요. 나 단체 가는 별로 좋아하네. 좀 적당하게 한 2명 가면 좋은데, 2~3명 가면 좋은데, 뭐 단체를 가면 막 지금도 줄 수가 해야 되고 말이잖아. 일주를 상해주는 인성이 있으면 좋은 길조다. 역량이 충분하고 상관이 시조 있으면 멋진 행이다. 예, 정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행이 된다. 일주, 무신은 단체, 이건 뭐냐, 무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아래가 같이 뭉텅이로 가잖아요. 무진. 무진 일주는 아래가 무술, 무진 이런 건 뭉텅이로 아래가 간지 지동이잖아. 뭉쳐가고, 그 옆에도 보니까 막 같은 비견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떼거리로. 단체. 그 다음에 정사일주는 시간이 많은 정사 같으면 그래도 무신을 도와주잖아요. 정사가 도와주니까 재밌고. 만약에 무진일주에 신유가 붙으면 상관이고 멋진 여행이 되고, 무진 옆에 무자가 붙으면 경제적 얘기를 하는구나. 선거 문제. 아까 선거 문제가 소속 문제와 비슷한데, 비급이 상대방이므로 비급의 강약의 동태를 살펴라. 소송에서는 인성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선거에서는 관운이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선거에서는, 소송에서는 뭐 그냥 인성이 도와주면 좋지만 선거에서는 관운이 떠져야 돼. 관인상생이 좋다. 선거와 같은 경우는 사주의 기륭으로 풀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운이 좋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오주계가 유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사주를 몰라도 뭐 할 때 그 오주를 봤을 때 서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선거 같은 거는 이거 잠깐 얘기해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그게 많잖아요. 예, 정말로 해주면 상대가 뭐 상대편한테는 안 좋잖아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수명에 관한 거하고 선거에 관련된 거, 소송 관련된 가급적이면 비밀로 하는 게 좋아요. 안 해주면 더 좋고. 재물을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대개는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그 상대편 되는 사람이 너무 실망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안 좋다 하면 또 힘들잖아요. 주로 보면 조합장성 같은 건 많이 물어보러 와요. 조합장 우리가 농협 조합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선거철 그건 3월달에 하거든요. 3월달 때문에 선거철을 하거든요. 자, 결혼 문제는 많이 하지요. 여자 사주에 봤더니 상간 기간을 떴다. 결혼할 마음 없다. 그러면 누가 이제 왔어요. 봤더니 상간 기간을 떴어.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합니다. 아유, 아직 자제분이 따님이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결혼 안 하려고 그렇게 빼고 뭐 저거 막 얘기를 나한테 실컷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또 이제 해결할 시점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내년 말좀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항상 그래서 무상이 법이 필요한 거야. 불교에서 무상하잖아요. 변화가 있거든요. 항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챙겨주는 겁니다. 네? 변화 시점을 챙겨주는 겁니다. 네, 좋게 챙겨주면 되겠다. 시지의 관성이 일제 극을 당할 때는 시지의 관성, 시지가 관성이야. 관성인데 일제 극을 당한다. 봤더니 그 갑오일주인데 시주가 개유잖아. 그럼 걔는 뭐예요? 걔는 수생목하고 밑에는 봤더니 일주한데 오가 유로 극을 당하잖아. 그러면 관성이 일제 극을 당했으니까 아직까지 생각할 마음이 적다는 겁니다. 오화가 뭐냐면 여기서 상관이잖아요. 상관이고 유는 관성이잖아요. 그렇게 관성을 상관이 극을 하잖아. 이렇게 하면 결혼할 마음이 적지 뭐. 상관경관이면 결혼할 마음이 적다. 자, 16번 가족 간 갈등 문제. 참, 가족 간 갈등 문제가 많아요. 부사 간 갈등, 정신물리형적 요소 이게 많습니다. 이런데 문제 해결은 일단 일주가 시간하고 시주의 식신은 해결 의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날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오주 있죠. 오두상 일지가 신강하고 시주의 식신이 봤더니 해일기면 보이더라. 일주가 신강하고 그 말은 뭐냐면 영양이 충분하고 시주의 정관이 보이잖아요. 그럼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조짐이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일간이 강하면 내가 주변을 흔들고 일간이 약하면 내가 주변에 의해 흔들린다. 그래서 양목이 그걸 당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면 경금이 있고 간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 부딪히면 정신적인 문제단 말이야. 또 인과 신이 부딪히면 정신적인 문제를 한단 말이야. 음이 위에 있는 을목이 신금하고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묘목이 유에 부딪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신 문제가 아니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정형외과. 위에가 부딪히면 팔, 밑에가 부딪히면 다리. 이런 식으로 통면합니다. 팔은 위에, 밑에는 다리. 왜 웃어요? 중간에 갈비뼈는 상체요. 상체 다리가 아니니까. 축구, 시합 등 승부 문제. 승부께는 천간의 비근을 찾아라. 천간 또는 비근 찾아라. 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와 같다. 선거나 소송문에 같다. 비교전은 천간의 불이 힘을 세기를 본다. 그걸 보고 뭐 승부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는 항상 여기다가 뭘 본다? 색깔로 입혀봐라. 유니폼. 양쪽의 유니폼을 그날의 그 사람의 그들의 흰색이면 금, 청색이면 목, 빨간색이면 화, 흰색이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노란색 있잖아요. 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그날 일간과 관계에서 일간이 그놈을 도와주면 유리하지요. 일주가 나는 빨강인데 그날 일주가 목이요. 내 도와주잖아. 그 유리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일간 위주로. 그날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또 결과는 지지가 위에는 천간은 하늘 마음이고 지지는 결과잖아. 그럼 결과를 중심에 보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다 떨어져요.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좀 답을 맞추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어디서 맞췄냐면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이지 아르헨티나하고 뭐고 독일하고 붙었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월드컵에 너무 근데 무조건 그때 누가 이겼냐면 아르헨티나가 이긴다고 했어요. 막 독일이 진다고 맨날 하는 데 있었다고. 근데 봤더니 그날 독일이 흰색을 입고 오고 아르헨티나가 청색인가 입고 왔어. 근데 그날 일조가 비벼려 보니까 금날인가 그래가지고 금날이 돼가지고 그게 흰색이 유리하게 돼 있어. 그날 그전까지 해도 막 승부가 안 나더니 아침 딱 되고는 정말 딱 나버리더라고. 독일이 확 이기더라고. 그때 독일이 완전 그때 한번 우승했잖아요. 네, 그런 걸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재밌어요. 해보면 언제 해보면 재미냐면 궁금할 때 늘 보다가 어찌 될지 좀 딱 궁금하잖아. 궁금할 때 그때 결과를 아직 1시간 후야. 그때 아주 궁금할 때 그때 딱 뽑아봐. 그때 오주를 쳐야 돼. 가장 궁금할 때 그렇잖아요. 그잖아. 오주는 뭐냐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가장 궁금할 때 뽑아야 바로 제대로 깨갖고 본다. 어? 아무데나 봐주면 안 돼. 내가 한번 봐줄까? 그러면 안 돼. 잠깐 시간이 조금 한 5분 나는 게 얘기할게요. 옛날 우리 은사 스님이 연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연부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이 뒤에 그 바랑에 초하고 뭐 미숫가래 어떻게 들고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스님이 맨날 연부를 하는데 연부로 옛날 시대에는 산에 호랑이도 있었고 호랑이 많았거든요. 연부를 해서 뭐 호랑이들이 옆에 와가지고 몇 마리 와가지고 같이 누가 있는 게 이렇게 좋다고 친구인 줄 알고 그만큼 그 사이 좋은 거. 그리고 어디 갔다가 올라오면 시장 갔다 올라오면 호랑이들이 이 헤드라이트 눈이 밝거든요. 빛을 팍 비춰놓으면 목서 올라오는 뭐것처럼 그 헤드라이트 비춰 올릴 수 있는 거야. 아주 친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어버려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잡아먹는다고. 호랑이 친구처럼 놀아주면 호랑이들이 지 친구인 줄 알고 논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담력이 커졌죠. 그러신 분이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밑에 막 모내기를 해요. 그러다 다시 또 앉아 계시다가 연물하다가 딱 보면 밑에 가을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봄과 가을거지가 한시 벌어지니까 그 자기가 산매 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깁니까? 실제는 몇 달인데 잠깐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정신적인 경제를 우리가 산매 경제를 그래요. 그때는 큰 이런 힘이 나와요. 나중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덕력한다고 그래요. 힘이 나와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의통을 열었어요. 의통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몸이 낫는 거야. 와서 주변에 가서 얘기만 듣고 해도 몸이 나서 버리고. 그냥 한쪽에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일종 도인. 그런데 내보고 이제 스님이 처음에 이제 그 밑에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시봉을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서 늘 얘기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너는 공부하다가 뭐가 보이거든. 절대 다른 사람이 묻지 않는데 먼저 씨부리지 마라. 묻지도 않는데 먼저 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묻지도 않는데 먼저 말하면 너는 무당인기라.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절대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 물을 때, 그것도 간절히 물을 때 잠깐 답을 주지. 네가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인 그대로 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아까 말한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무슨 뭐 이렇게 선후관계 이런 것, 또 그런 것도 내가 좀 알고 있어도 다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거 오주를 보지만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도 먼저 본인이 이게 아는데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때 답을 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오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을 때 무조건 보면 그 장난삼아 보면 안 돼. 무조건 궁금할 때 봐야 돼. 요거 해서 내가 보러 그래서 아주 궁금할 때 이걸 펼쳐보는 거구나. 귀하게 봐야 되는 거구나. 알겠죠? 그렇게 보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범사님. 감사합니다. 네.